네, 안녕하세요. 제로백대부 박진희입니다. 네, 오늘 저희 11번째 웨비나, 벌써 올해 11번째 웨비나인데요. AWS와 관련된 주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해줄 저희 백엔드 개발자 종훈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로백 데브 백엔드 개발자 남종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또 기존에 좀 다루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좀 문의 주셨던 주제인 실제 이제 인프라 비용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요즘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조금 그 운영 유지 보수에 대한 인프라 서버 비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뭐 AI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기존에는 뭐 토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제품을 운영하면서 그렇게까지 고려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어떤 솔루션 단위로만 생각을 했다면 지금 이제 모든 기업들의 이런 IT와 관련된 고민 중에 또 하나가 사실 AI와 관련된 비용이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또 수반되는 서버 비용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웨비너를 진행하게 된 제로백 데브 백엔드 개발자 남종호라고 합니다. 혹시 AWS 청구서 확인하고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트래픽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청구 금액만 슬금슬금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인프라 비용 어떻게 줄여야 할지 다들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ECS, RDS, S3, 뭐 클라우드와치 같은 익숙한 서비스들을 조합해서 운영하면서 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 왔는데요. 정작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공유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다가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운영 중인 AWS 계정에 이렇게 적용되어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드리는 자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용 절감의 핵심은 더 저렴한 서비스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리소스가 실제로 언제 얼마나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었습니다. 어, 오늘 이 이야기를 8가지 주제로 나눠서 압축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그 목차는 이와 같은데요. 챕터 1이 코스트 익스플로러로 서비스별 비용 구조 분석하기 고 챕터 2가 ECS 오토 스케일링과 이벤트 브리치 스케줄러로 운영 시간 최적화. 챕터 3 세이빙스 플랜, 리저브 인스턴스, 스팟 인스턴스, 인스턴스 다운사이징으로 컴퓨터 비용 절감. 챕터 4 서버리스로 배치 서버 운영 비용 최소화. 챕터 5 클라우드 워치 로그, S3, ECR 등 자잘한 비용 관리. 챕터 6 AWS 버지스로 예산 관리. 챕터 7 비용 절감이 성능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챕터 8 AI를 활용하여 인프라 작업하는 방법 순입니다. 네, 그 챕터 1 코스트 익스플로러로 서비스별 비용 구조 분석하기인데요. 어, 뭘 줄이기 정하기 전에 먼저 지금 뭘 쓰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 출발점이 코스트 익스플로러입니다. 코스트 익스플로러는 AWS 빌링 콘솔 안에 있는 비용 시각화 도구로 별도 설치나 설정 없이 바로 켜서 쓸 수 있는 툴인데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기간을 정하고 그룹 바이 옵션으로 서비스 계정 리전 태그 중 어떤 기준으로 쪼개서 볼지 고르면 막대 그래프나 꺾은선 그래프를 바로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 그룹 바이 서비스만 눌러봐도 이번 달 청구 금액 중 어떤 서비스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지 바로 보이고 여기에 필터를 더하면 지난달 대비 이 서비스가 왜 늘었는지까지 좁혀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콘솔에 들어가서 그래프를 눈으로 확인하다 보면 결국 좀 깜빡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상시로 켜서 쓰고 있는 건 코스트 익스플로러 안에 있는 기능 중에서도 코스트 어노멀리 디텍션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 중인 모든 AWS 계정에 서비스 디멘션으로 모니터를 걸어뒀고 하루에 한 번 평소 대비 50% 이상 비용이 튀는 경우에만 담당자 메일로 알림이 오도록
구독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대시보드를 볼 필요 없이 이상 신호가 있을 때만 알아서 알려주는 구조입니다. 추가적으로 MSP를 통해서 AWS를 쓰고 계신 경우엔 계약에 따라 코스트 익스플로러가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MSP가 별도로 제공하는 자체 비용 분석 플랫폼이 아마 있을 텐데 그거를 활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그 다음 섹션이 ECS 오토 스케일링과 이벤트 브릿지 스케줄러를 활용한 운영 시간 최적화입니다. 이 섹션은 환경에 따라 컴퓨팅 시간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보여드린 부분인데요. 저희는 ECS 오토 스케일링과 이벤트 브릿지 스케줄러 이 두 가지를 함께 적용해서 필요할 때만 가동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WS 리소스의 경우 대부분 켜져 있는 시간만큼 거금이 되는데 개발 스테이징 환경은 팀이 실제로 일하는 근무 시간에만 쓰이고 그 외에 뭐 퇴근 후나 주말, 새벽 이럴 때는 아무도 접속하지 않는데도 똑같이 24시간 요금을 내고 있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소스의 가동 시간을 제어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어, 첫 번째 방법은 이제 ECS 서비스 자체의 오토 스케일링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오토 스케일링에 스케줄 스케일링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서비스에 직접 걸어서 예, 이제 디자이어드 카운트라는 거 이제 인스턴스를 몇 개 정도 띄우는 것을 희망하는 그 개수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평일 저녁 8시에 0으로 낮추고 다음날 아침 8시 반에 다시 1로 올리는 그런 크론 액션을 서비스 자체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스케줄러 없이 ECS 오토 스케일링 기능만으로 서비스를 껐다 켰다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이벤트 브릿지 스케줄러인데요. 이건 ECS가 아니라 RDS나 EC2 인스턴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개발 스테이징 환경의 RDS와 EC2 인스턴스를 대상으로 이제 평일 저녁 8시에 정지를 시키고 다음날 아침 8시 반에 다시 켜지도록 크론 스케줄을 걸어 두었습니다. 계산해보면은 하루 24시간 중 약 12시간 반만 켜져 있고 주말은 아예 꺼져 있으니까 개발 스테이징의 리소스의 가동 시간만 놓고 보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실제로 코스트 익스플로러로 확인해보면 더 명확한데요. 예, 스케줄링을 걸기 전인 올해 4월과 스케줄이 전부 적용된 올해 6월을 비교했을 때 저희가 운영하는 AWS 계정들의 RDS 비용이 119달러에서 54달러 정도로 약 54% 줄은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ECS가 아니라 뭐 EKS를 쓰고 계신다면 서비스를 시간대로 끄고 켜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지금 쓰고 계신 기술 스택에 맞는 방식으로 시간을 제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은 불필요한 리소스를 중지하는 것이 핵심이고 비슷한 구조를 고민 중이시라면 스케줄 기반 정지부터 먼저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챕터 3이 Savings Plan, Reserved Instance, Spot Instance, 인스턴스 다운사이징을 활용한 컴퓨터 비용 절감인데요. 이제 가동 시간을 줄이는 것 다음은 이제 같은 걸 쓰더라도 더 싸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섹션에서는 리저브 인스턴스, 세이빙스 플랜, 스팟 인스턴스, 인스턴스 다운사이징 이렇게 네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먼저 이제 리저브 인스턴스는 특정 인스턴스 타입을 1년 또는 3년 약정하고 그 대가로 할인을 받는 방식이고 세이빙스 플랜은 인스턴스 타입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당 사용 금액을 약정하는 좀 더 유연한 방식입니다. 이제 리졸브 인스턴스와 세이빙스 플랜을 비유하자면은 이제 핸드폰 요금제 약정과 비슷한 원리로 할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은 휴대폰 약정은 혜택받은 금액을 반환하면 중도 해지가 가능하지만 리졸브 인스턴스와 세이빙스 플랜은 한 번 구매하면 환불을 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팟 인스턴스는 약정의 개념이 아니라 AWS가 남는 용량을 훨씬 싸게 파는 대신 언제든지 회수될 수 있는 걸 감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버가 돌아가다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AWS가 컴퓨팅 자원을 가져가면 그 위에서 호스팅되던 무언가가 멈춰버릴 수 있는 구조이니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환경별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개발 스테이징 ECS 서비스는 용량 전략을 그 파게이트 스팟 100%로 설정해서 스팟 가격으로만 돌아가게 했고 프로덕션은 온디맨드를 유지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스턴스 다운사이징인데요. 이거는 앞에 셋과 달리 구매 방식이 아니라 애초에 필요한 양보다 과하게 큰 인스턴스 타입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약정도 없고 회수될 위험도 없이 단가 자체를 낮출 수 있어서 뭐 RI, SP 이런 스팟 인스턴스와 별개로 항상 챙겨야 하는 기본기입니다. 음, 저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 개발 ECS는 이제 0.5 vCPU에 메모리가 1기가를 쓰고 있고 프로덕션은 이제 그거의 딱 두 배인 1 vCPU에 메모리를 2기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RDS도 마찬가지로 개발 스테이징은 T3 마이크로를 쓰고 프로덕션은 T3 스몰을 쓰고 있어서 트래픽 규모에 맞는 최소 사이즈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중요한 프로덕션은 비싸더라도 안전하게 가고 실험적인 비프로덕션 환경은 공격적으로 싸게 가자 이렇게 이런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다운사이징을 너무 하게 되면은 이제 OOM이라고 하죠. 아웃 오브 메모리 이런 어, 에러가 터지면서 인스턴스나 태스크가 이제 그대로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 워크로드가 쓰는 리소스량을 기준으로 여유를 어느 정도 고려해서 사이즈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코스트 익스플로러로 이제 4월과 6월 비용을 비교를 한 건데요. SPRI 이런 거를 이제 제대로 적용을 하게 돼가지고 비용이 58달러에서 21달러로 약 63%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네 가지 방법 모두 AWS 비용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챕터 4 서버리스를 활용해 배치 서버 운영 비용 최소화인데요. 애초에 서버를 상시 켜둘 필요가 없는 워크로드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 사례 중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결제 만료 처리, 뭐 노쇼 주문 만료 처리 같은 이제 배치 작업들이 보통 웹 어플리케이션에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배치성 요구 사항이 있을 때 어, 상시 떠 있는 배치 인스턴스를 띄우는 방법을 많이 채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벤트 브릿지의 스케줄러가 하루 정해진 시간에 람다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면 사실상 영원에
비용 없이 배치 작업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람다는 이제 매달 100만 건 호출과 40만 기가바이트 초의 컴퓨팅을 영구적인 무료 이제 Always Free 티어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밖에 안 도는 이런 가벼운 배치 작업은 이 무료 한도에서 여유 있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모든 워크로드에 맞는 답은 아니고 어, 상시 커넥션을 유지해야 하거나 콜드 스타트를 감내할 수 없는 성격의 작업은 이 전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대부분의 어, 진짜 헤비한 뭐 그런 것들을 제외한 배치 작업들은 이벤트 브릿지 스케줄러와 람다 조합으로 대부분 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챕터 5 클라우드 와치 로그, S3, ECR 등 자잘한 비용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네. 여기부터는 하나하나는 작지만 방치하면 꾸준히 쌓이는 비용들입니다. 먼저 클라우드 와치 로그부터 보면은 클라우드 와치 로그는 수집될 때 기가바이트당 한 번 과금이 되고요. 그 이후로도 보관되는 동안 매달 저장 용량 기준으로 계속 과금됩니다. 즉, 보관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쌓인 로그가 계속 저장 비용을 발생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그룹에 이제 뭐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1일에서 30일 사이로 명시적인 보관 기간을 걸어뒀습니다. 네, 그래서 로그 그룹 하나만 놓쳐도 이 비용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계정 전체를 주기적으로 스캔해서 무제한 보관으로 남아있는 로그 그룹이 없는지 확인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S3 스토리지 클래스인데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원리입니다. S3는 데이터를 얼마나 자주 조회하느냐에 따라 여러 스토리지 클래스를 나눠서 제공하는데요. 자주 접근하는 데이터용인 스탠다드는 기가바이트당 월 0.023달러인 반면 거의 안 쓰지만 필요할 때 즉시 꺼내 볼 수 있는 글래시어 인스턴스 리트리버는 기가바이트당 월 0.004달러로 80% 넘게 저렴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자사 제품 중에 블라인드 몬스터라는 그 어플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용자가 올린 창문 사진에 판매 중인 블라인드를 합성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합성 사진은 기획상 사용자가 다시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추후 뭐 AI 학습이나 분석 목적으로 S3에 계속 저장은 해두는데 이 데이터는 사실상 한 번 쓰고 거의 다시 안 읽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스탠다드 클래스에 남겨두면 자주 조회되는 뭐 이미지나 썸네일 이런 것과 똑같은 이제 스탠다드 비용으로 이제 비싼 단가를 내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합성 사진들의 라이프 사이클 규칙을 걸어서 업로드 하루 뒤엔 자동으로 이제 글래시어 인스턴스 이제 GI로 자동 전환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접근 빈도가 낮은 데이터를 이런 규칙 없이 스탠다드에 방치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라이프 사이클 규칙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비용을 아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화 리소스인데요. 이제 고화 리소스란 무엇이냐면 이제 EC2에 붙는 이제 볼륨을 이제 EBS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EC2에 디태치 돼가지고 어, 떨어져서 사용이 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일라스틱 IP도 어딘가 붙어서 쓰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소유자 미상의 스냅샷 이런 것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사용은 안 되는데 비용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는 리소스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한 번 확인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스턴스를 계속 만들고 지우고 뭐 이런 과정들이 계속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참고로 이 부분도 AWS config이라는 리소스에 탐지 규칙을 걸고 시스템스 매니저 오토메이션 런북이라는 또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조합을 하면은 이제 이 고화 리소스를 자동 삭제하는 기능까지 구성이 가능한데 제 경험상 이거는 조금 과한 것 같고 그냥 분기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확인을 해도 좀 충분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ECR은 이제 ECS나 아니면 EKS 사용할 때 도커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이제 도커 허브 같은 이제 AWS에서 만들어 놓은 저장소인데요. 여기에도 이제 S3처럼 라이프 사이클 정책을 걸어서 환경별 최근 5개 태그 이미지만 유지하고 태그가 없는 이미지는 이제 잘못 만들어진 이미지겠죠. 이건 이제 하루 지나면 삭제하도록 모든 리포지토리에 적용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이미지는 배포될 때마다 이제 계속 쌓이는 리소스라 이미지가 계속 쌓이면 이것도 다 비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하나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스토리지 비용을 꾸준히 억제할 수 있습니다. 위 항목들을 안 지킨다고 크게 비용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인프라 규모가 커지면은 이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내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계속 내고 있는 건 회사 입장에서나 엔지니어 입장에서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번 섹션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챕터 6, AWS 버짓을 활용한 예산 관리입니다. 챕터 6부터는 비용 감소를 위한 직접적인 기법보다는 AWS와 관련된 부록 같은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예산 관리는 서비스별 태그별로 음, 월 예산 금액을 정해두고 실제 예상치가 그 예산의 뭐 50%, 80%, 100%를 넘어설 것 같으면 뭐 팀 채널 혹은 이메일로 미리 알림이 오도록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트 어노멀리 디텍션이 평소와 다르게 튀는 경우를 잡아준다면 버지스는 애초에 정해둔 한도를 기준으로 보는 거라 보시면 되고 서로 보완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켜두면 예상치 못한 이상 신호와 계획된 한도 초과를 모두 놓치지 않고 잡아낼 수 있습니다. 어, 혹시 지금 우리 계정엔 버짓이 설정이 안 됐는데 싶으신 분들은 오늘 바로 좀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챕터 7 비용 절감이 성능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네. 비용을 줄이는 조치는 이제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안고 있는 리스크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제 뭐 첫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스테이징 환경은 그 스팟 인스턴스 100%로 이제 쓰고 있어서 스팟 용량이 이제 회수되는 순간 이제 태스크가 좀 잠깐의 이제 다운타임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발 스테이징 환경이라 감내는 하고 있지만 이것도 좀 트레이드 오프인 거고요. 그리고 둘째는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데브, 스테이징, 프로덕션 이렇게 환경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API 서버가 그렇게 이제 환경에 따라 세 개가 있는데 그 앞단에 이제 ALB라고 이제 로드 밸런서를 한 대를 이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이제 비용을 절약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요. 이제 호스트 헤더 기준으로 라우팅 규칙을 나눠서 개발 스테이징 프로덕션 트래픽을 이제 하나의 로드 밸런서가 처리하는 구조고요. 이제 이거의 문제는 이제 어떤 이제 블라스트 레디어스라고 이제 폭발 범위라고 하죠. 이제 장애가 났을 때 이제 피해가를 다 같이 입는 이제 장애 격리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흔하게 일어나진 않지만 그런 리스크는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 ALB 로드 밸런서에 뭐 설정 실수를 하거나
뭐 이제 장애가 발생을 하면은 폭발이 프로덕션까지 이어질 수 있는 뭐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셋째, RDS는 이제 백업 보존 기간을 설정을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기간을 하루로 짧게 가져가서 이제 백업 비용을 좀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장애 복구 시나리오에 이제 되돌릴 수 있는 지점이 당연히 이제 그만큼 짧아진다는 거를 이제 인지하고 네, 운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뭐 비용 절감 사례 발표를 할 때 이렇게 하면 다 좋아집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뭔가 빛과 어둠이 있다, 뭐 트레이드오프가 있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이번 섹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챕터 8인데요. 이제 AI를 활용하여 인프라 작업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뭐 CLI로 작업을 하셨던 분들도 아마 계셨겠지만 이제 보통 이제 인프라 작업을 한다 하면은 이제 AWS 콘솔에 직접 들어가서 이제 뭔가 뭐 거기서 권한을 설정을 한다든지 뭐 인스턴스를 띄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요새는 AWS CLI 명령을 AI 에이전트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패러다임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스턴스를 띄우거나 아니면 뭐 태스크를 늘리거나 아니면 뭐 뭔가를 삭제하거나 이런 걸 이제 사람이 콘솔을 일일이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CLI 명령어를 실행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에게 이제 코스트 익스플로러를 CLI로 조회하게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뭐 대표님이나 이제 C레벨 쪽에서 그런 요구 사항이 있잖아요. 뭐 어떤 뭐 이번 달에 얼마 썼는지, 어디서 비용이 많이 발생했는지 이런 걸 이제 AI에 CLI를 붙여서 좀 이렇게 좀 바이브 코딩 하듯이 하면은 분석 리포트까지 빠르게 뽑고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거의 매월 좀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당연하게도 이만큼 이제 강력한 권한을 에이전트에게 맡기는 꼴이 되는 거라서 좀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회성 작업은 읽기 전용 권한으로 범위를 좁혀서 시키고 이제 CUD라고 하죠. 이제 뭐 실제 리소스를 바꾸거나 아니면 뭘 만들거나 하는 이런 거는 이제 사람이 결과를 확인하고 승인하는 식으로 이제 안정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프라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한 지가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뭐 갑자기 뭐 운영 리소스를 뭐 에이전트가 뭐 갑자기 삭제를 다 해버린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 예 그래서 좀 예, 좀 큰 사고 없이 운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인프라 규모가 좀 커지고 여기 이제 관여하는 개발자 수가 늘어나면은 이제 그러니까 인프라를 만지는 직원의 수가 한두 명이 아니라 막 이제 5명, 10명이 이제 넘어간다 하면은 CLI를 이제 그때그때 실행하는 방식만으로는 좀 한계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인프라 에즈 코드라고 하죠. IAC를 도입을 해가지고 AI가 CLI로 리소스를 직접 만지는 대신 뭐 테라폼, CDK 이런 거를 좀 도입을 해서 좀 AI가 인프라를 더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가적으로 이제 이거는 뭐 그 IAC의 장점이지만 인프라의 변경을 코드 히스토리로 관리할 수 있다. 네, 이런 것도 가져갈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8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결론은 처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제 비용 절감은 더 저렴한 서비스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리소스가 언제 얼마나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룬 내용 중에
딱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거였으면 합니다. 지금 쓰고 계신 계정에 데브 스테이징 테스트처럼 상시로 켜져 있을 필요가 없는 리소스가 그대로 가동 중이진 않은지, 그리고 RISP, 스팟 인스턴스 같은 구매 옵션을 지금 쓰는 리소스에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계신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를 여기서 마무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평일 저녁에 또 퇴근 이후에 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어,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다면은 저희 홈페이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직접 연락드리고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